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 모든 백성을 하고 너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에 대한 연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이후로 인류의 방향, 즉 이스라엘과 미국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을 연결하면은 전 세계에 지금의 2020년에서 느끼는 이 나라가 이 전 세계의 그 정세라든지 또 인류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향을 두고 간다라는 어떤 보면은 포인트,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에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그리고 UN 요걸 연결했어요. 근데 2020년도 와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 요 세 나라의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 인류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요 달라져 간다. 요걸요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단언적으로. 참 지금 말하는 입장에서 현재 이런 상황을 말할 구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지만요, 사실은 인류 사회는요,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 일어난 상황,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술 부분이 발달되고 안 발달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려면 복잡해요. 누구든지 말 못해요. 그러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지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고 볼 때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성경에 요 기록되어지는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여기에서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환경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살 것 어떻게 살고 앞으로 되어질 것하고 과거에는 어떠했고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라 해서 다 이루어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2년에서 지금까지 넘어왔던 인류 사이에 흘러가는 흐름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인류 종말의 시대란 말이에요. 전환에다 반환이라 하나? 반환점. 반환점. 이 무슨 터닝 포인트. 영어로 할 땐 반환점, 터닝 포인트라죠. 요것이 있어요. 요소가 2012년은 2013년, 지금하고 20년하고 계속 연대가 흘러왔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으로 들어요. 창세기 2장. 그 속에 남자 여자가 살아가는 그 구조란 말이야. 단순해요. 인류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단순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예수님 오실 때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조 자체가 단순해지는 이 일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근데 지금 2020년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태,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 세계의 변화, 다들 그 전염병 확산되고 경제가 폭락하고 각 나라 국가 정체가 정치적 상황이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하지만은 이 새날의 흐름을 가지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는 천지와 만물 가운데 인간이 모든 것을 정리하거든 이런 구조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한낱 하나님 만드신 전체 은하계 중에서 하나의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란 속에 지구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표현하면서 이 큰 역사의 흐름을 좁혀가면서 지금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요수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요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요수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이지만은 여기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기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록하는 사람. 요수아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모세가 그렇다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요수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이다 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누가 기록해라고 일부러 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기록으로 남겨놓은 내용,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너무 적합한 내용이다. 모세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에서 요소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나타난 이런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세우는 이런 구조, 하나의 그런 게 같은 맥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지만은 또 성경에 기록되지 뭐 특별히 이름 없이 선지자의 위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뭐 엘리야로 시작해서 엘리사라든지, 이름은 성경 이름 없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선지자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게 바로 앞으로 인류가 2012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위치가 있었느냐, 뭐를 준비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 방향을 하는데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요소가요, 하나의 연결점이 선지자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네요. 선지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인정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거다. 전 세계 인류의 성경을 가장 힘있게 전달한 나라가 누구냐? 미국이에요. 어떤 성경이냐? 킹 제임스 버전이죠. 킹 제임스 버전. 오늘날 영어로 하여금 전 세계 영어가 되어지게 하는, 미국의 영어에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서만 쓰던 그 영어가 전 세계 영어로 되어지는 데는 바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널리 알리는 미국의 어떤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외치고 한대요. 미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전파하고 있던 그 시대를 빼버리면은 우리는요, 정말 이 신앙, 대한민국 신앙이라고 하고 이 어떤 대한민국의 신앙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을 접근하는 내용은요, 아마 말 못합니다. 미국을 빼버리면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전파하던 그 그레이티스트 센츄리라고 하던 선교 시대, 18세기, 19세기부터 들어오던 무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거 빼버리면요, 우리는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을 짚어나가야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류는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 하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간다 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성경의 권위를 미국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무역적인 내용이에요. 무역적인 거다가 나라가 자꾸 무역으로 해서 막 흥황하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더 알려야 되는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더욱더 전도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름이 선교라 이름이 붙여지는, 나라마다 돈이 있으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그거다 또 목사들 세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태가.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미국의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을, 사실은 저는 미국의 상황을, 미국 망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거 국가역사 정체성 임마누엘에도 미국 USA 2020년 6월 20일 6월 2일 이 날짜를 했는데, 미국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어떤 정치적인 사항은요, 이 탄핵 다이제스트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PC라고 하는 이 요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사항을 분석을 해내서
추정을 하고 PC 좌파가 있다면 우파가 있을 건데 그들은 왜 PC라고 하느냐 되었을까? 뭐 잘못한 내용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PC랑은 Political Correctness인데 그것은 이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 그 좌파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의 그 NW 계통의 어떤 영향을 자기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다. 또 우파는 뭐냐? 역시 NW 계통을 지향하는 그 흐름에서는요, 이들이 변함이 없어요. 단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연결을 많이 하는 그 내용이 PC 우파고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NW 쪽만 치중하는 것이 좌파고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C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거는 그랬죠. 분석은 뭐 추종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청교도를 잃어버린 것이 PC다. 그런데 청교도를 잊지 않고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왜 미국의 여론이 미국의 언론이 이 사람을 왜 거부하느냐? PC 세력이 아니니까. 기존의 세력은 PC 세력으로 청교도하고 청교도에서 잃어버렸던 그 발자국이 일루미나티하고 아주 결속이 되어가지고 PC 우파하고 하면은 아마 이 연결은 요 성명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PC 좌파는 지금은 저 좌파 우파니 그런 거요. 1776년에 일루미나티하고 연결된 걸 PC 좌파로 보고 또 PC 우파는 1717년 프리메이션 이것을 PC 우파적인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PC 좌파나 PC 우파나 다 같이 PC 개념 자체는 다 같이 지금 NW라고 하는 요 NW 레룸 노바리움을 가는 요 NW에 다 지금 같이 협조하는 구조로 그동안에 뭐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NW로 돼 있고 영국에서 참사하던 이 워투르 전쟁 이후에 로스차일드가 1815년에 로스차일드가 형성된 이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예수회가 점령을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 NW의 큰 어떤 조직은 이래 보는 거죠. 영국에서 형성된 부의 지금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스차일드가와 예수회 그 조직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프리메이션이 형성되었던 1717년의 전통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가 설립되는 1776년에 미국에서 했던 이 두 개가 합쳐지고 세 개가 결국은 로스차일드가 세 개가 합쳐져서 NW의 어떤 큰 어떤 조직의 흐름은 크게는 이런 세 가지의 그룹이 미국과 전 인류를 지금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보면은 NW 소속의 이 위치에 있는 보면은 이런 소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겠느냐는 거지. 요 풍선 앞에 경제 종사자가 있지만은 NW의 이 정책에 반하는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풍선 앞에 경제 종사자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지. 저는 그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건 트럼프가 이제 그런 형부로 보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조지 워렌인가요? 그 투자가 그 사람이 사는 조지 워렌이라는 조지 이름이 내가 잘 모르는데 참
금융가 중에서 좀 겸손하게 좀 이제 검소하게 검소하게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 네름 노바룸에서 요 조직에서 있는지는 그 당시에는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 경제 풍선앞의 경제 종사자의 공격하는 선보담도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내가 견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미국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 트럼프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를 봐가지고 다 CNN이나 이런 미국의 유명한 이 언론들이 다들 공격하는 걸 보고 이 트럼프가 PC가이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리고 트럼프하고 오바마를 견주를 많이 했죠. 오바마는 2015년에 있었던 2016년에 있었던 6월 26일 동성결혼 합헌을 했을 적에 대법원에서 판결했을 적에 백악관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축하하던 그런 세레모니를 벌였던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미국 더 이상 바라볼 것 못된다 하고 선포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미국에 대한 소식을 자주자주 제가 확실하게 트럼프가 확실하게 선지자일 수가 있겠다. 이 시대에 미국의 교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또 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사회를 볼 때 이 트럼프는 그게 반하는 어떤 위치를 보이니까 트럼프가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제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하나의 힘을 준 그 유튜브가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스피커 스튜디오, 스피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유튜브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요 부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스피커 스튜디오 해가지고 한 몇 편 들었어요.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다 이건 듣던 했는데 한번 쭉 이런 내용들. 피자 게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뭔지 모릅니다. 그림자 정부 공격했죠. 그림자 정부라고 하면 여기 이제 NW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죠. 빌 게이트 그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휴 그는 누구인가. 어저께는 요걸 봤죠. 휴 그는 누구인가. 베리칩 현실이 되다. 중국 3대 파벌. 저거 봤어요. 동성애는 전략이다. 누구냐 넌. 오바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안 읽었습니다.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 미국 시위의 배후. 대한민국의 장악한 일루미나티. 이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본 내용이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이 부분. 대한민국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교포 1세, 2세, 1.5세 이렇게 우리가 대충 영어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 팩터 여러 가지가
시사인데 여러 가지 저래 정통할까? 어떤 그 객관성이 분명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요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지금 교포도 아니고 자기 당대에 대한민국에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간호학을 했더라고. 간호학. 미국에서 간호사 경력이 화려해요. 그 화려한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부딪히면서 자기가 막 개척하는데, 하여튼 그 병원 이력만, 병원에 돌아다니는 그것만 해도 막 하여튼 책 몇 권이 들어간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부딪히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라면은 나는 단연코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하든지 재선을 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트럼프는 NW 계통의 그 조직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말을 100%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정보를요 받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혼탁하니까 이야기 한참 하다가도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그 유튜브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사람 이야기를 몇 군데 들어볼 때 상당하게 좀 객관적이다. 그거는 내가 견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깊게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자기도 FBI에 들어가려고 한번 시도나 해봤다 그래요. 시험은 치다 하는데 그 뒤는 뭐 치다 치본 적 있다 말을 해도 자기가 FBI에 근무했다 안 했다 이 말은 안 하는 것이 아마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 또 근무했으면 또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없을 텐데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FBI에 그 시험 치는 과정이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분명한 건 자기는 신앙생활 한국에서 했고 부모님들이 자기 어릴 때 새벽기도 좀 눈 졸린 눈으로 데려가서 눈을 잠자는 그런 애들 데려가고 새벽기도 다닌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내하고 맞는 거는 뭐냐니까 학생 때 SFC를 했다라도 SFC 이거 요즘 잘 모르죠 사람들. 제가 SFC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잖아요. 고신계통에 있는 대한민국 고신계통에 부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SFC는 잘 알죠. 뭐 우리 때의 SFC 모른다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지역에 지방에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교회 다니면서 SFC 모른다 하면 특별히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 SFC 출신들조차 지금 신용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는 SFC란 말을 써도 안 하고 또 SFC 출신이라 그래서 뭐 대단히 뭐 신앙 자체를 이렇게 인정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SFC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SFC를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지금 뭐 SFC 나오면 이 말 나오면은 딱 반응하죠. 어떤 건지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SFC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이 왜 미국이 이런가, 왜 미국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국가가 됐는가라는 것에 고민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우리하고 내하고 똑같잖아요. 코드가. 왜 미국은 청교도를 버리게 됐는가? 이 내용, 왜 미국은 망했다 소리를 듣는가? 왜 미국은 교황이라고 하는 대적을 앞에 놔놓고 교황을 대적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 위치, 저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내용, 이런 위치로까지 미국이 됐을까라는 것은요, 나는 미국을 모르고 지금 전 세계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황을 2월달부터 지켜보면서 미국이 언제부터 이래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막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다른 데서 어디 훈련 받았거나 어디 뭐 참 교육을 미리 선지식으로 미리 뭐 포장됐거나 그런 것이 자기가 혼자서 미국에 가고 단독으로 여자가 그 미국을 뒤집어가 아주 막 이래 사사지 경험하면서 영어 발음도 영어 발음이 굉장히 미국적인, 한국 사람인데 미국적인 분명히 그 발음이 나오는, 그래서 이 뭐 틀림없이 미국의 교포 생활, 영어가 그렇게 능수능란하니까 미국 사회를 또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참 미국의 교포가 아닌가냐 할 정도로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참 헤쳐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은 왜 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미국, 한국 연결하는 이점에 지금 만나고 뭐 서로 얼굴을 주고받고 대화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걸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있는 기록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정체는 전혀 모릅니다.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국의 3억이라는 인구라, 3억 인구가 미국 인구를 나오는데, 미국 인구 중에서 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에 객관적인, 지금 이제 입장에서 미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같은 코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어느 누구한테 이걸 이야기하겠어요? 뭐 광고를 해갖고 모집을 해야 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지내오던 그 걸음에 내하고 딱 마주치다.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선지자의 위치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방송도 혼자 한다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쉽지 않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라는 건요, 누군가 동조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동업이나 뭐 하면요, 이게 퇴색이 돼버려요.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이건 제가 경험을 너무 잘하잖아요.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닌데 제 교회가 교회 건물 다 놔두고 지금 여기 나와야 될 입장, 가정에서 지금 그래도 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이 자료를 계속 남겨야 되는 이런 요소,